안녕하세요. KM비즈 경제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외 선물에 대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손실이 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쉽게 설명드리고자 실제로 여러 번의 매수 매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러한 사항들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보고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제가 포지션을 들어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해외 선물을 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물 매매를 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리오니 제가 잡고 있는 포지션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고 수없이 매매를 하면서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알아주시고요. 여러 증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꼭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외화로 미국 달러죠.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외 계좌에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송금을 하셔야 되는데 원화로 송금을 하시겠죠? 증권사마다 본인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상황이 있고 또는 환전 설정을 해야만 환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HTS하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HTS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 게 이 해외 선물은 증거금이라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거래를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실제로 계좌를 지금 운영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에 US 달러로 환전이 됐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 자산이 원화로 49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원화로 입금한 돈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원화로 해외 선물 계좌에 입금을 했고요. 최대 수익은 560만 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기간별 손익 현황을 보면요. 실제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11월 8일부터 지금 12월 10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은 거래를 통해서 청산 손익이 921달러, 11월 달에는 지금 12월 현재는 234달러 이렇게 표기됩니다. 월별 순수익은 이 청산 금액보다 작은데요. 지금 수수료가 394, 18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또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돼서 월별 손익이 작게 표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하면 저는 바로 이 손절, 해외 선물은 아시다시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항목에다가 매수로 진입할 수 있고요. 또는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매도에다가 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미니 러셀 그리고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이렇게 두 개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소한의 증거금만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화 400만 원만 입금드렸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정확히 한 달, 딱 한 달 560만 원까지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원화 자산은 49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동안 포지션을 이 손절과 그리고 수수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원화 총 자산은 490만 원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4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는 물론 더 비싼 지수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고민하다가 최소한의 금액, 최소의 금액으로 해외 선물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계좌에는 400만 원만 입금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입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영웅문 글로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단에 해외 선물 옵션에서 해외 선물 옵션 호가 주문 3, 이 효과 창을 열어서 본인이 매수 또는 매도하시려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항목들이 주요 항목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은 돈에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만 저는 거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지수에만 투자를 했고요. 지수에는 미니 S&P 500, 마이크로 미니 러셀, 또 마이크로 미니 S&P 50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미니 S&P 500을 눌러보면 차트가 바뀌면서 호가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로 위탁 증거금이 하나로 2,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가 아닌 마이크로 미니 S&P 500을 거래를 했고요. 마이크로 미니 S&P 500은 위탁 증거금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229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600달러 정도 되고요. 다시 하나로 보게 되면 22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208만 9천 원 정도로 표기되는데요. 이 유지 증거금은 손실이 났을 때 이 금액만큼 떨어지게 되면 청산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즉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증권사에서 증거금이 모자르니 증거금을 더 입금하시라고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더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이미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져갈 수 없이 처리가 되는데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증거금 400만 원을 넣고서 S&P 500이 실제로 하나로 220만 원이 필요하니 여기에 다시 마이크로 미니 러셀 증거금이 122만 원 정도 됩니다. S&P 500이 마이크로 S&P 500이 220만 원 정도였고 러셀이 120만 원 정도이니 400만 원을 가지고 두 지수에 한 개씩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금에 따라서 수익률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마이크로 미니 S&P 500은 220만 원에 해당되는 수익이 발생할 거고 러셀은 12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같은 1%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400만 원보다도 더 적게 이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마이크로 미니 S&P 500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션이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해서 바로 청산이 나올 수 있으니 저는 여유롭게 400으로 시작을 했고요. 충분히 수익이 발생해서 여유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미니 러셀까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발생시켜서 두 개의 계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현재는 나스닥에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은 증거금이 349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원화 자산이 49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S&P 500보다 나스닥의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렇게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더 수익이 크게 나오는 종목에 투자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수없이 테스트를 하고 저는 현재 러셀과 나스닥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에 둘 다 잡고 있는데요. 실현 손익이 하나로 지금 66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포지션을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손절을 해서 방향을 바꾼 상태고요. 저는 이 방향을 처음에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수없이 많이 바꿔왔습니다. 실제로 몇 번의 거래가 있었는지 알려드리면 해외 선물 옵션 투자 승률 조회라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적용한 상태에서 조회를 해보면 제가 11월 7일 처음 매수로 진입해서 수익을 봤고요. 계속 조금씩 수익을 늘려갔습니다. 짧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매수 매도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점 늘려갔고요. 10월 18일 날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바로 손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절과 수익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축적해 나갔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손익 부분은
제가 포지션을 굉장히 자주 실제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서 실제로 사고팔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손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확인한 시기였고요. 다시 수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지금의 자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매매 횟수는 138번을 시행했고요. 수익은 97번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손실은 41번 손실을 발생해서 평균 수익률은 0.04지만 수익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사고팔고를 테스트하는 결과에서 확률이 더 떨어졌고요. 거의 80% 이상 수익 확률을 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손실로 또 최소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오늘 첫 방송에서 해외 선물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이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그런 점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80% 이상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원금 4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제가 최고 560만 원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49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온 상태고요. 오늘 포지션이 명확히 맞는다면 바로 또 손실금을 찾으면서 금방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짧게 해외 선물에 어떻게 진입을 했고 최소한의 어떤 금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수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지표가 가장 잘 맞고 그리고 미국은 많은 지표를 발표합니다. 항상 경제적인 문제의 이 보고서를 많이 발표하는데요. 그 지표가 한번 발표될 때마다 지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표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상황을 이해해 가시면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준을 잡는 포지션 기준을 잡는 지표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 점들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외 선물에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제가 수없이 많이 테스트하면서 많은 경우를 발견했으니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외 선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이 있으니 이 점들을 활용하셔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제가 이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12시경에 11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무역수지 발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무역수지는 이 수출액, 이 수입과 수출의 이 차이를 무역수지라고 하죠. 보통 수치가 0보다 크면 수출 규모가 수입보다 크다고 의미를 하고요. 수치가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망적인 긍정적인 뜻을 말하고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라는 점 간략하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시간 8시입니다. 저녁 8시 11월 NFIB 중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지수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용어의 지수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하 발표도 있고 CPI도 있고 실업자 물가지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발표들을 알고 계시면 해외 선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경에 11월 NFIB 중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있는데요. 이 소규모 사업 회원들이 이 계절적으로 조정된 구성 요소를 종합하는 지수입니다. 고용, 자본, 재고, 계획, 경제, 그리고 판매액 등을 여러 가지를 이 데이터화해서 그 지수를
발표하는 날이고요. 저녁 10시경에는 이 3분기 비농업 생산성 발표가 있습니다. 이 비농업 종사자들 생산성 일한 시간 그리고 생산과 상품의 서비스 양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근로시간을 지수로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10시 50분경인데요. 10시 55분 정도 되는데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라는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수는 미국의 일반 상품 소매 업체 약 9,000개가 연간 매출 성장률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러셀이나 기술주 S&P 500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발표가 있을 때 평가가 좋으면 지수가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바로 실망감에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발표를 관심 있게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새벽 2시입니다. 2시에 USDA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주요 곡물, 대두, 면화 이러한 것들이 미국과 세계의 공급 사용 균형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조달용으로 사용할 금액 간의 차이를 충당할 자금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해외 선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지수 발표 또는 보고서 발표를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지수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니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미국채 이 3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이 국채는 1년물, 3년물 또는 10년물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세입과 기존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재정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증권을 이 상환 기간까지 보유하면서 얻는 수익을 경매를 하는 건데요. 이 낙찰자는 이 호가의 동일한 금리로 대우를 받는 그런 경매, 국채 경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해외 선물이 움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간에 지금 낮에 거래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미국 본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열립니다. 썸머 타임이 시작되게 되면 10시 30분에 시작하고요.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개장합니다. 그리고 7시에는 1시간가량 휴식이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부터 다시 장이 시작해서 23시간 이렇게 미국 장은 열립니다. 실제로 11시 30분대에 가장 활발히 주가가 움직이고요. 지수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매수에다가 의견을 걸게 되면 실제로 이 선물은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바로 떨어지면서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낮에 움직임이 없을 때 이 모든 지표와 그리고 본인의 방향성을 결정한 다음에 한 번만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면 다음날 수익이 크게 발생된다는 점. 저는 수없이 많이 짧게 수익을 얻으면서 반복해 가면서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또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또 계속 매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본인이 처음에 판단한 포지션이 다음날까지 가져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된다는 점, 제가 이 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표가 되는 것들, 그리고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라는 점들 설명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드리니 저와 함께 해외 선물 계속 구독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